근데 지금 그 통일된 거의 네. 일치된 분석이 그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물렀던 결정적 이유는 3차 TV 토론 발언 때문이다. 동의하십니까? 네, 저도 선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저도 동의합니다. 그래요. 예. 결정적 패착이었다라는 진단에 동의하십니까? 뭐 결정적 패착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매일 데일리로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사실 그 3차 TV 토론 발언이 있고 이제 여론조사 수치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 발언이 이준석 후보가 상상해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쨌든 원본 발언이 있고 그것이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을 순화한 거다라는 게 좀 알려지면서 일정 부분 회복됐습니다. 사실 회복되는 추세에 있었고 다만 이제 그 추세가 제한적이었던 것은 마지막에 사표 방지 심리도 좀 작동했기 때문에 100% 회복은 되지 않았다. 그리고 다만 자꾸 다만이 많네요. 이게 뭐 아쉬운 수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 좀 뼈아프게 보는 거는 마지막에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런데 이렇게 이제 3차 TV 토론에서 굉장히 강한 발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. 지금 강한 발언이라는 그 표현을 쓰셨는데 네. 그러면 그 발언을 하면 안 됐다라는 그럼요. 수위 조절을 더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수위 조절을 더 했었어야 된다. 조금 더 순화해서 네. 조금 더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거나 했었어야 잠깐만요. 되지 그 않나. 이야기는 그럼 보통 이제 그 TV 토론을 준비 때 실무진들이 네. 이른바 실탄 이러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소재를 이제 제공을 하잖아요. 네. 그럼 거기에 포함이 됐었던 겁니까 이거는? 네. TV 토론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이 내용 그리고 정확한 발언의 내용 같은 것들은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었고요. 그럼 애당초 이거를 그 TV 토론에서 이야기하기로 실무정성까지 이미 준비는 되어 있었다. 네, 이 준비는 얘기가- 되어 있었습니다. 그 취지가 뭐였습니까? 뭐 취지는 이번에 이준석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위선과 내로남불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 내로남불이라는 게 큰 발목을 잡았고 뭐 피해 호소인 논란 같은 것들이 나왔었는데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했던 취지 자체도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본인들 내지는 본인들 가족과 관련한 문제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. 그런데 사실 권영국 후보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죠. 이재명 후보도 답변을 못했고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네. 그걸 통해서 사실 저희 TV 토론팀과 이준석 후보가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직까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어떤 이런 진영 논리 그리고 자기 사랑 감싸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였고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수위를 조절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게 국민들 눈높이에는 여전히 맞지 않았다라고 저희 평가하고요. 뭐 수위를 어느 정도로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할지까지는 세팅이 확실히 돼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아무튼 그 이 발언 이후에 이준석 의원은 혐오의 정치인으로 이미지화 됐다. 그리고 그것이 당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다라는 진단이 그 뒤에 바로 따라붙었는데 여기는 동의를 하십니까? 저는 뭐 그게 그렇게까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요? 이게 이제 수위 조절의 문제였지 뭐 예컨대 이 발언이 이준석 후보의 원본 발언이거나 네.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이 발언 자체를 가지고 뭐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러한 문제적 발언이 나왔을 때 이것을 각 진영이 어떻게 다루느냐의 어떤 태도 그리고 위선적인 형태에 대한 문제제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뭐 거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. 특히 혐오의 정치인 뭐 이런 얘기라면은 저는 뭐 8% 넘는 국민들의 뭐 300만 표 가까운 득표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.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. 그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득표 3위를 했거든요. 네.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? 이게 확실히 참 3당으로 선거 치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. 네. 쉽지는 않고요. 지역구에서 훨씬 더 높은 득표를 했으면 좋겠지만 지역구에서도 결국은 전체 선거의 구도 또 사표 방지 심리 같은 것들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. 아마 제 예상에는 예전에 심상정 대표나 아니면 뭐 안철수 의원도 그때 현역 의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강세인 지역구나 본인의 지역구에서도 사실 그 전체 선거 구도의 영향을 완전히 뛰어넘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래서 대표께서 계속 사표 방지 심리를 주되게 강조를 하시는데 네. 그 논리라면 네. 제3당의 위치를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어느 선거에서도 거기에 갇히는 거잖아요. 지금
이번 대선 끝나자마자 개혁신당처럼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이제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네. 지방선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사표심리 작동할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작동할 겁니다. 그래요? 네, 작동할 거고요. 그런데 그걸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아쉬운 거는 3차 TV 토론 얘기 조금 마무리하자면 사실 3차 TV 토론 이후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뭐 10% 중반을 넘어서 15% 정도를 모두가 인정하는 형태로 넘어섰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3차 TV 토론 이후에 어쨌든 1, 2차 토론에서 공격력을 보여줬으니까 네. 조금 더 포용력이나 이런 걸 보여줬다면은 저는 더 올라갔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.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10% 언저리 선에서 사표 방지 심리에 영향을 좀 강하게 받는 구간에 우리가 머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고 뭐 동탄에서는 아마 이준석 후보가 선거 당일에도 본인이 동탄의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결국은 지방선거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빠르게 10% 선을 좀 돌파해서 의미 있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방선거 결과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생각합니다. 네.